좋은 주부이며 좋은 정원사이고 좋은 수혜가이며 좋은 비서이며 좋은 편집인이며 개를 돌보는 일에는 좋은 수의사이다. 이 전부를 한꺼번에 해내야 하며 여기에 좋은 작가까지 되는 건 내게는 벅차다. 거트루드 스타인이 내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이 자서전을 쓸 것 같지 않아.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당신도 알 거야. 당신을 위해서 대신 자서전을 써주겠어. 난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의 자서전을 썼을 때처럼 단순하게 쓸 생각이야. 그 다음 그녀는 그 일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 책이 태어났다.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의 전기 앨리스 B. 토클라스 자서전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영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를 아주 끈끈하게 이어주는 물건이 있을 텐데 그건 아마도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년 계획으로 책 많이 읽기 뭐 이런 것들 계획 중에 하나씩 적어 놓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주간 문장의 소리에서는 이 책을 만드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님으로 워크룸 프레스의 박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워크룸 프레스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박활성입니다. 네. 그 워크룸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청취자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워크룸 프레스는 2006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디자이너와 편집자, 사진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만든 출판사입니다. 디자인을 기반으로 동시대 시각 문화와 타이포그래피, 인문학 분야의 책들을 펴내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80여 권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이거 홈페이지에서 그런가 봐요. 여기 이제 이게 좀 오래된 버전이라서 2006년도 버전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여기 이제 문학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문학까지 다루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디자이너와 출판, 편집자, 그다음에 사진가, 책을 만드는 중요한 멤버들은 다 모인 것 같긴 한데요. 독자가 보였습니다. 독자는 늘 이렇게 네. 유령처럼 존재하니까요. 이 4명이 의기투합해서 출판사를 차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그 뜻을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해주신 이제 디자이너가 2, 네. 편집자가 1, 그다음에 사진가 1분이 계시는데 그 사진가분은 이제 따로 스튜디오는 계시고 이제 출자만 해주시고 네. 저희 디자이너랑 편집자가 공동 대표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이미 됐는데 인연이 깊으셨구나. 네, 그렇죠. 훨씬 2006년이 아니라 거의 이제 네. 2000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호흡이 잘 맞아서 나중에 이제 제가 퇴사할 때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다시 일해봤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퇴사하는 사람한테 늘 이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의례적인.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근데 한 3, 4년 정도 있다가
진짜 전화가 온 거죠. 아, 같이 일해보자고요? 네, 같이 일해보자. 전화가 와서, 제안이 와서, 그때 저는 이제 미ንም사 출판 그룹의 그 세미콜론에 다니고 네. 있었는데, 좀 뭐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흔쾌하게 같이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출판 등록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좀 더 알려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 출판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야를 더 넓혔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신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계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아, 무섭다. 뭔가 간단하면 무섭지 않아요? 아니, 간단한 게. 조금만 더 복잡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간단하면. 네. 처음에는 책 낼 돈이 없었고요. 네. 네. 월급 가져가기도 바쁜 네. 때였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출판했다라고 할 시기는 아마 2011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로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디자인, 미술, 타이포그래피 이런 책들을 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가 확장된 거는 한 2014년에 문학총서 제안들을 내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강조되는 키워드 같은 게 이제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궁금했던 거는 네.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상 네. 문학에서부터 저는 공부하면서 이 네. 타이포그래피적인 영향에 대한 네. 연구나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접했었는데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심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한두 명의 분을 통해서 들어서 이게 아예 출판사에서 강조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특별히 이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쪽을 지향하시는 어떤 이유랄까요? 그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워크런 프레스가 외부에서 보기에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좀 강조된 작업들을 많이 하는 책에 있어서도 어떤 타이포그래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네. 여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타이포그래피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넌센스적인 근데 사실 질문이긴 한데 이전의 출판물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로 신경이 잘 안 쓰여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굉장히 책을 만드신 디자이너들의 제가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전략적으로 저희가 좀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예전부터 이제 클라이언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판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책을 만드는데 어떤 그냥 책이라는 사물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타이포그래피의 단단함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룸의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거를 지향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일관된 대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디자이너들도 다 너무 제각각이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이포그래피라는 거는 디자인 중에서도 굉장히 잘 정립된 분과이며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분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쨌든 출판사로서는 출판사 브랜딩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독자들이 이제 워크런 프레스의 책을 봤을 때 어떤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단단함 같은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이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박활성 대표님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공감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들은 어쨌든 디자이너나 편집자 고유의 어떤 개성이나 시각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요. 네. 네.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책이라는 물성의 어떤 완성도랄까 만듦새 이런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책을 만드는 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측면? 그건 정말 만듦새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뭐 북 디자인의 네. 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책이라는 사물로서 제작되는 과정을 네.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사무실 운영할 때 처음부터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집자는 편집을 맡고 네.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맡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서로 네. 간의 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뭐 이런 네, 그런 거는 통섭 이제 이런 것 하지 않고 통섭이 가끔 가다가 발생하긴 하죠. 왜냐하면 편집과 디자인이 딱 무자르시 나눠지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근데 명백하게 봤을 때 이건 편집의 영역이다 그러면은 네. 저 사람의 결정을 완전히 존중을 해줘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다툼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는데 다툼을 피한다기보다는 정말 작업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면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어요. 진짜 원활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듦새를 결정하는 거는 디자이너의 네. 영역이고 그거에 있어서 저는 저희 그 디자이너의 결정을 충분히 이제 믿는다. 네. 그냥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고 심플한 문제이기도 한데 많은 출판사에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기도 해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지점은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모르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영역에 각자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지켜진다는 것, 책을 만들m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그 흥미로운 말씀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정말 이 블로그들 같은 걸 읽다 보면 이 워크룸 프레스 총서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샀다 막 이런 문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집 예. 그 정도로 이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오는 이 제안들 총서 시리즈가 네. 독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해야 될까? 이건 말 그대로 읽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이게 소장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이. 네, 꼭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전시 효과도 굉장하거든요. 내 갖고 있다는 어떤 뿌듯함, 네. 말 그대로 수집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 제안들 시리즈 같은 경우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디자인도 그런데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면 네. 아주 심플해요. 좀 심플하죠.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시안을 거쳐서 나온 거기는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최종적으로 단순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제가 그 그 시리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표님도 그런 생각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 형식미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책들이 책장에 다 꽂혔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리즈가 나온 지 뭐 이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많아져서 뭐 한 100권쯤 됐을 때 다 모이면 어떤 형식과 어떤 아름다움을 보일까 그 표지나 어떤 책의 모양새가 그런 것들도 혹시 그 만드시는 과정에서 디자인적으로 기획이나 뭐 예상 같은 것들을 하셨나요? 일단 그 제안들 총서 같은 경우에는 그 김리현 편집자라고 저희 이제 워크룸 프레스의 네. 편집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진행하고 선별하고 네, 그런 작품에 대한 선별까지요. 네,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맡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뭐 100권까지는 아니고 지금 예정은 이제 30권대 초반에까지로 이제 완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그게 낙권의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책이다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죠. 나중에 완간됐을 때 그것을 한 책장에 꽂아놓고 보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막 그것만의 어떤 전용 책장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 괜찮네요. 완간 기념. 그래서 뭐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소정의
책장을 책을 사면 책장이 딸려갑니다. 제가 사은품이 더 좋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냐면 그때 예전에 여행을 갔는데 훈데르트 바서 건축가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사람이 뭐 건축물이랑 뭐 전시물들을 쭉 둘러보는데 책이 한 질을 다 모으면 그 사람이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낱권씩 그 그림이 편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모으는 건 사실 읽는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책들을 모아서 내가 이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거, 한 편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 그걸 또 내 책장에 꽂아 놓는다는 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책 만드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겠다. 근데 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간간히 있긴 하고 뭐 가끔씩 쓰는 그래픽 기법이기는 한데 일단은 제한될 청소 같은 경우에는 색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만듦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만듦새를 추구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네. 벌써 이제 지금 13권 정도 나왔는데 벌써 색지의 그 가용한 색지의 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벌써 한 개가 노출되고. 아니, 한 개까지는 아닌데 30몇 권까지 염두에 두고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또 의외의 복병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완간된 시리즈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 어떤 컬러들이 충돌하면서 이 책장을 빛내줄지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 모으고 있거든요. 네.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이 아까 이 제한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집자께서 작품들도 선별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는 책들 보면 베케트 선집이 굉장히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뭐 사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잘 소개되지 않는 책들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흥미롭게 더 책에 이렇게 손이 쉽게 가는데 그런 어떤 선별의 기준이랄까,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어떤 이유랄까,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싶네요. 이것도 뭐 김리현 편집자가 대답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알고 있으니까. 네. 오늘 코론프레스 대표로 오신 거니까. 네. 선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대답이. 심플함이 그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하나의 기준, 물론 이제 공식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내를 살펴보면 딱 자기 책장에 이제 꽂아놓고 싶은 책들인 거예요. 편집자가 자기 책장에 꽂아놓고 싶은 책들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베케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는 제안들에 포함돼 있었어요. 제안들의 작품이 제 기억에 꼬망스였나? 또 하나가 포함됐다가 계속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해서 한 권, 두 권 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이거를 이제 아예 선집으로 따로 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10권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 계약을 이제 하고 한 것들이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소설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베케트라는 정말 대문호가 그냥 20세기 문학에 있어서 어떤 빠지면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는 그런 작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돼서 소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번역이 너무 어렵다는 맞아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소설을 중심으로 꾸렸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베케트라는 작가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제 그 책들을 구성을 해서 뭐 산문, 뭐 시집, 그다음에 처음에는 생각은 안 했는데 아마도 여력이 되면 희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시집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요. 그 시선 같은 시리즈는 뭐 생각하고 있으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아까 전에 2011년에 좀 본격적으로 출판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낸 책이 뭐냐면 브레이트의 전쟁교본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이죠.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도사진에 이제 사행시를 붙여서 낸 책인데 네, 그 책이 굉장히 저희 워크룸 프레스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책을 너무 좋아하기도 네. 했고 그래서 뭐 사진과 시와 뭐 문학과 어떤 문화적인 예, 어떤 요소들을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괄하고 있는 근데 아직도 초판이 다 안 팔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권 사야겠네요. 아직도 이제 초판이 소진되고 있고 저희는 그때 또 저희 김영진 디자이너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수아 작가에게 이제 번역을 부탁해가지고 네. 책도 너무 좋고 역자도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지는 거죠. 끄집어내지는 거죠. 네, 그 그래서 책이 다시. 내면 팔릴 대박 것이다. 나겠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시집이 요즘에 뭐 많이 팔리고 있다고는 해도 약간 어떤 또 부분적인 것 같아요. 시 전체를 뭐 포괄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아픈 추억이 있으셨군요. 아유, 곧 문장의 소리로 이 전파를 탔으니까요. 이 전쟁교본이라는 책이 이제 금방 재판을 증수를, 찍을 일이 네. 예, 그러겠죠. 그럴 겁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네. 가장 이 워크룸 프레스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책. 이게 너무 빨리 팔려서 이거 큰일이네. 뭐 이런 책들이 있을까요? 너무 빨리 팔려서 큰일인 책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 제안들 총서 가운데 1권 카프카 역시 배수아 작가님이 번역해 주신 이게 이제 좀 꾸준히 나가죠. 꾸준히 나가고 뭐 2권 바타요 책도 많이 나가고 네. 제안들 총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냈던 타이포그라피 책들도 네. 어떤 교재 성격이 교과서 네, 네. 같은 성격이 되는 것들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제안들 선별하시는 편집자님께서 아무래도 카프카나 이 경우는 조금 더 바타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인지도가 일반 대중들한테 더 있고 인기도 있고 바타요는 뭐 그렇게 일반 독자들한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프카는 아무래도 의외로 어려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쉬운 작가는 아닌데 어쨌든 카프카는 사람들이 아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 완간되는 그곳에 곳곳에 있으면 조금 더 워크룸 프레스가 힘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한번 슬쩍 말씀해 보시죠. 고유의 영역이시라고 맡기셨다고는 하셨지만. 네, 앞으로도 나올 제안들 시리즈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뭐 번역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도 함께 하시고 있으신 건가요? 번역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뭐 계속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하게 되고 있어요. 제가 뭐 번역가가 되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번역가로서의 어떤 뭐 생활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특히 번역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하셔야 되기도 하고 정말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얀치홀트라는 이제 타이포그래퍼의 네. 평전이에요. 능동적 도서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런 마음은 한 30% 정도? 그리고 뭐 한 30% 정도는 내가 해버리는 게 그냥 속 편하겠다 라는 마음? 네. 나머지 한 40% 정도는 이제 출간 기한도 지켜야 되고 뭐 역자분에게 이제 또 이제 고려가 나가야 되니까 예. 그것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요. 뭐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 책은 내가 번역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출판사의 필요에 의해서 막 출간 기한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넘었는데 네,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원고가 이제 입수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은 만능이시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책이나 할 수는 없고 물론이죠. 뭐 네.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쪽은 제가 처음부터 이제 좀 다른 편집자보다는 네,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워크룸 프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도 책이라는 어떤 물성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놓지 않고 있으신 거잖아요. 만드시는 작업에 있어서. 그랬었죠. 네. 이 시제 뭐야? 과거 시제 뭐지? 아니, 계속 하시죠. 그랬었나요? 근데 그런 그랬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네. 책이라는 것을, 이 책이라는 이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하나 들려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워크룸 프레스를 시작한 것도 어떤 동료 디자이너, 네. 그러니까 동료의 어떤 제안 때문에 시작을 했지. 아마 제 성격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뭐 사업을 기획하고 네, 운영하고 회사를 차리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출판사 대표가 그 이런데 문장의 소리 나오셔가지고 네, 그죠? 워크룸 프레스 알려주시고. 근데 그걸 이제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쨌든 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남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아내인데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그 친구가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고 친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저녁 때 야근을 하니까 야근을 하니까 회사에 이제 좀 가서 뭐 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가 좋다. 이건 뭐 당연히 뭐 책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글쎄요. 어쨌든 근데 책 만드는 일이 멋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죠. 그래서 그걸 따라오다 보니 네. 그녀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셨군요.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그렇죠. 참. 늘 왜 이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은 그녀들이 있을까요? 그녀는 있어야죠. 그럼요. 그녀가 없었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출간 예정인 어떤 시리즈들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있으신가요? 뭐 올해 출간 예정작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문학 분야의 책들이 굉장히 조금 텀이 빠르죠. 나오는 텀이 느리진 않죠. 저희 이제 문학 담당하는 편집자는 이제 한 분 지금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편집자 한 분을 더 그분이 또 다른 시리즈를 기획하시는 건가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나와서 또 다른 재미있는 책들을 기획하고 있죠. 뭐 간단히 아주 맛배기로 독자들의 요 시리즈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구체적인 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셀 수가 있잖아요. 비밀이. 그죠? 뭐 여기 세면은 큰일 나는 거는 기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칭 지금 그럼 실용 청소라고 가칭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실용이 어떤 실용일지는 아주 재미있는 실용이 수도 있고요. 궁금하네요. 저 순간적으로 막 진짜 현실적인 실용만 생각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의 개념을 정말 이렇게 망치로 한번 딱 두들겨주는 재밌는 정말 진짜 필요한 실용 청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실용 청소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크룸 프레스의 운영과 어떤 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언뜻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렵죠. 그죠? 사실 소규모 출판사잖아요. 네. 근데 그 멤버 그대로 계속 가시는 중이고, 뭐 충분히 저는 뭐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로 또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워크룸 프레스의 미래는 계속 올 거니까. 그렇겠죠? 네. 워크룸 프레스. 벌써 10년이 그럼 10년, 만 10년 진짜 지나갔네요. 그죠? 뭐 10주년 기념 파티 같은 거 하셨어요?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과의 이 팀워크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식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또, 계속. 힘드시지만 어쨌든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솔직히 10년 동안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약간 살짝 걱정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말 약간 심각한 상황이
인가?라는 생각이 요만큼 이제 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집자 한 분도 모시고 네. 계속 책을 내야죠. 네. 네. 뭐 아주 쉽고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뭐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할 테니까요. 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잘 몰라서 이런 얘기 자꾸 막 확 던지는 거예요. 아, 네.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책장에 워크룸 프레스의 어떤 총서들, 시리즈들 쫙 꽂아 놓으시고 일종의 감상 비슷한 선물을 하셔도 됩니다. 아, 제일 좋은 선물이죠.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좋은 자리에 와서 저희 워크룸 프레스를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여러분의 책장에 행복이 가득하길. 그 완간기념 책장 뭐 선물. 네, 책장은 아니어도 그죠. 완간기념 저도 한번 받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책장이라는 게 개인한테 어떤 하나의 책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아주. 공간이자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중요한 벗일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행복한 벗이 되는 책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워크룸 프레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몇 번의 눈이 내리고 쌓이고 해가 닿는 부분은 또 높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햇볕도 닿지 않는 곳에 눈들은 그저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서 하얗게 겨울이다. 지금 겨울이니까 라는 거 알려주는 듯한 한겨울 속입니다. 많이 움츠리고 계신지 아니면 그래도 이제 새해 두 번째 달, 새로운 달을 맞아서 씩씩하게 2월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2월이라서 좀 늘 새로운 마음을 다잡다가도 또 그냥 툭 깔아지기도 하고 그런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요즘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잘 없어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전화기를 켜면 나오는 어떤 소식들 이런 것들. 근데 TV 관련한 것은 잘 볼 일이 없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열혈 시청 지금 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날 그걸 보느라 잠을 다 못 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무료하던 어느 날에 저도 그걸 찾아서 보았는데요. 한 편 그냥 볼 생각이었는데 와 이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다 찾아서 다 보았어요. 꼬박 이틀 걸렸습니다. 한꺼번에 보려니까 그런 시간 걸렸는데 무슨 프로그램 무슨 방송이었냐면 팬텀싱어라는 방송이에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팬텀싱어 완전히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테고 또 저처럼 TV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보았죠. 이 프로그램은 이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남자 4중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뽑아서요. 남자 각각의 이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 4명 화합이 잘 맞고 아름다운, 사중창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4명이 구성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귀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중창을 위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셨으니까 다들 어디서 노래를 정말 훌륭하게 한 가닥씩 하고 계시는 뮤지컬계, 성악계 이런 곳에서들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청춘분들이 지원을 다 하셔가지고 일단 매회 서로 이게 경합하는 그 과정 동안도 모든 노래들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진짜 귀가 행복하고 즐거워서요.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하모니라는 단어는 제가 인생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상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하모니라는 단어를 또 다시 한번 완전 소중하게 역시 하모니는 아름답고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알려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이야기 해도 되겠죠? 네. 이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처음 다 한 명씩 이렇게 뽑혀서 그 다음에 2명씩 짝을 이루어서 2명씩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은 또 이제 3명이 또 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4명이 같이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게 목표니까요. 그렇게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3명에서 4명 이 쌓이는 동안 그 아름다운 하모니들에 이제 완전히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은 하모니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모니. 어떤 느낌인지 이 단어의 느낌은 분명하게 있지만 뭐라고 설명을 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모니.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사전에서는 이 하모니의 이 따뜻함을 하나도 제대로 표현을 못 해주고 있는 느낌이랄까? 미술 영역에서 사용될 적의 하모니란 미적 대상의 부분, 상호 간의 성질 및 수량성 모순이 없는 통일 관계가 있어 쾌감을 낳는 경우를 이른다. 이거 너무 가혹한 표현 아닌가요? 이 하모니에 대한 표현이 너무 차갑고 물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상호 간의 성질 및 수량 간의 모순이 없고 통일 관계가 있어가지고 쾌감을 낳는 경우. 말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맞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모니 뉘앙스를 정말 이걸 제대로 표현한 것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화라는 말로 순화될 수 있다. 그쵸. 조화 이루는 거죠. 조화 이루고 음악에서는 이제 화성이라는 건 또 화음들의 연결이 화성인데요. 화성이라는 말로도 이 하모니를 뭔가 대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단어의 느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느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모니라는 단어를 두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멜로디는요. 이 방송에서 4명이 이제 처음으로 4명이 구성이 되어서 사중창 경합을 벌이는 때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좋은 노래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여러 팀들이 있었죠. 여러 팀들이 있었고 각각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했지만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바로 하모니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노래는 진짜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아름답고 행복해가지고 Il libro dell'amore라는 이탈리아어니까 제가 참 Il libro dell'amore라고 사랑에 관한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정말로 온몸으로 응원하던
팀이 부른 건데요. 진짜 이 노래 마지막에 펼쳐질 적에는 온몸에 감흥이 제대로 펼쳐져가지고 이거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 4명이 하는 장면 말고 원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케로라는 이탈리아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주케로와 투첼로스라는 크로아티아의 첼로 듀오 밴드가 함께 협연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걸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만 들으셔서는 제가 그 피력하는 아름다움이 전해지지 않죠. 지금 늘 그렇지만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무척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책 Il libro del amore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ILLI 브로 이것만 치시면 바로 노래 나오니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 노래가 4명이 불렀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지금은 이 주케로라는 가수 그리고 첼로 이 악기들의 하모니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꼭 여러 목소리만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알게 되죠. 목소리 하나와 뭐 악기 하나 혹은 목소리 2개 혹은 목소리가 없더라도 그 상황에 뭐 어떤 바람소리라던가 상황의 무드 같은 것들 어울리는 것도 하모니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가사 전혀 뭐 알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다. 왜냐하면 들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네, 제목이 사랑에 관한 책이잖아요. 가사 내용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책은 따분해 영혼의 무게만큼이지. 애정이 가득한 이야기가 있고 춤추는 방법도 가득하지. 하지만 네가 사랑에 관한 책을 읽는 게 좋아. 책보다 네가 더 좋아. 네가 파란 하늘에 관해 읽어줘도 괜찮아. 사랑에 관한 책은 소리가 나. 그렇게 음악이 탄생하는 거야. 가끔은 따분하기도 해. 가끔은 우스꽝스럽고. 그래도 네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아. 네가 제일 좋아. 네가 파란 하늘에 관해 읽어줘도 괜찮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에 네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좋아. 마지막 가사가 참 그래요. 나를 좀 더 믿어줘. 나를 더 믿고 결혼 반지를 줘. 이런 가사. 이건 약간 진짜 반전인데 그렇다면 고백에 프로포즈를 하는 노래가 아닐까. 이런 가사 생각하시면서 혹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소리들 만들어내는 하모니 진짜 따뜻하고 충만한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모니가요, 원래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의 조화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모니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적도 있어요. 하림 오빠랑 둘이 그냥 막 놀면서 누가 한 명이 막 이렇게 하나의 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을, 하고 시작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화음을 쌓는 놀이예요. 화음을 쌓는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하다 하게 됐냐면, 바흐의 선율들을 좋아하고 따라 하다 보면, 꼭 어떤 단선 위에 아주 멋있는 화음들이 같이 가는 구도죠. 바흐의 음악이. 그래서 막 바흐 뭐 이야기 하다가 그런 놀이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잘 들어야 거기에 가장 알맞는
또 다른 소리를 얹을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볼륨과 소리와 이런 것들 높낮이와 다 신경 써서 살포시 무언가 다른 음을 얻는 것. 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소중한 놀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방송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곡들 다 훌륭하고 아름답기도 했지만 방금 들려드린 그 노래를 손꼽는 이유는 가장 조화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이 네 명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음색 있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 튀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더 돋보임 없이 네 명이 정말 똑같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그래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고 나중에 이거 또 계속 들어봐야지. 이건 진짜 계속 살면서 매일 밤이나 아침이나 시간도 상관없겠다. 그냥 어떨 때마다 문득 이거 틀어서 들어보면 하모니의 소중함 같은 것. 어차피 삶이 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모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건 틀고 들으면 좋은 것 계속 마음속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아마 생소하신 이름일 거예요. 라위라는 아프리카 말라위 가수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잖아요. 말라위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하모니의 소중함을 완전히 배웠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이 타고난 음악적 그 재능이나 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건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만난 아이들이 음악을 하려고 모여있는 친구들이기도 했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 떼창이라고 하죠. 함께 부르는 것. 함께 부르고 함께 부르면서 한 음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꼭 거기에 정말 멋있는 화음을 계속 쌓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들의 그 속에 흐르는 음악적 아름다움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여기서 만난 음악하는 친구들이 같이 음악 작업도 좀 하고 송캠프도 떠나고 했었는데 또 송캠프에서는 3명만 갔었거든요. 이 3명이 진짜 이 하모니의 절정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다들 이제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기니까 잠깐 졸았다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 사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번 이제 작은 악기를 하나 딱 쥐었더니 끊임없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런데 그 음악이 누군가 혼자 한 명이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중창이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진짜 반한 거죠, 제가. 그 소리들, 그리고 이 화음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또, 나 이 친구들하고 화음 만들어서 노래를 좀 해봐야겠어. 하는 또 마음이 있어서 노래를 막 급박하게 만들어서 그 노래를 또 함께 부르기도 했고 한데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기도 했던 그 나라의, 뮤지션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뮤지션이 아까 말씀드린 라위라는 뮤지션인데요. 원 아프리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들어봤더니 가사는 영어, 거기는 영어도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사가 우리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미래이고 희망이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대지 아프리카의 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강물은 흐르고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봅니다. 함께 모여 노래하자. 드럼의 리듬, 우리의 목소리, 공존의 노래.
Let's come together and sing. 함께 모여서 노래하자라는 이 가사, 이거 역시 하모니를 이루자라는 말 아니겠는가 해서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거기서 정말로 멋지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던 우리 그 친구들을 한번 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We are the protectors of the land. In the beauty of the land, looking down from the skies,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flow. 네, We are protectors of the land. 라고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요. 아프리카 느낌 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come together 해서 같이 노래하자라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춤추면서 노래를 아주 정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라위의 원 아프리카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하모니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하모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퍼뜩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 전에 읽은 소설이긴 한데 이 책을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꽃 같은 시절이라는 제목의 공선옥 작가의 2011년에 창비출판사에서 발표된 책인데요. 여기는 어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마을의, 어떤 공장, 그 공장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서로 싸우고 이것을 우리 마을에서 그만해 주세요.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런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글인데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철수 목 언저리가 자꾸만 울룩불룩 했사는 것이 필시 터져나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울음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서 아무래도 처남이 선수를 친 것 같다. 철수는 처남의 끄끄 하는 울음소리를 견디며 어디다 눈을 둘 데가 없어 식당 선반 위 텔레비전만 쳐다본다. 오늘이 일요일이었던가? 송혜가 사회를 보는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출연자가 부르는 노래 중에 유독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 박힌다. 남자이기 때문에 울 수는 없다. 울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입술을 깨무는데 동네 노인들이 천불나 못 살겠다고 했듯이 철수 가슴 또한 자신에 대한 분노로 들끓어오른다. 영희가 노인들 초롱초롱한 눈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고 눈물을 글썽일 때, 세상에서 가장 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한다며 짠한 표정을 지을 때, 거미를 죽여서 죄로 갈 것 같다는 할머니가 다 있더라며 눈을 반짝일 때, 내가 지금 거미 한 마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고, 한 번도 험하지 않은 세월이 없었지만 그 험한 세월 중에 그래도 지금이 가장 꽃 시절이라며 한박꽃같이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러니 나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 힘들긴 하지만 또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지도 모른다며 방긋 미소 지을 때,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밟고는 아이야 이쁜 꽃을 볼봐버렸네 하더라고. 얼굴 붉어지더라고. 꽃한테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폴짝 뛰더라고. 폴짝 뛴 할머니 흉내내느라 저도 폴짝 뛰며 어린애처럼 웃던 아내의 그 말들을 왜 다 허투루 듣고 말았을까. 귀 기울이고 새겨듣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생각 없는 말들을 내뱉었던 것일까. 목구멍 안에서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인다. 네, 이 부분을 들으시고 과연 이게 하모니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것을 읽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책을 아마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읽어드린 부분 중에서 내가 지금 거미 한 마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한 번도 험하지 않은 세월이 없었지만
그 험한 세월 중에 그래도 지금이 가장 꽃 시절이라며 한밭꽃같이 웃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고. 그러니 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고. 이 부분이요. 소설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함께 했고,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어떤 소리를 세상을 향해 소리 내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결국에 세상이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모니를 내지 않을 순 없죠. 그럴수록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한다라는 것도 이 책에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네, 오늘 하모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누군가와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네, 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일 없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꼭 노래할 때만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모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화롭고 따뜻한 하모니 이루면서 세상을 함께 조화롭게 살도록 각자 애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작은 소리,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나도 잘 거기에 걸맞는 소리 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하모니 들으시면서 그 하모니 속에서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는 2월 2일을 반복해서 사는 남자가 나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남자는 2월 2일 그 하루를 1만 번 이상 겪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단 하루로 사는 것이죠. 어느 날은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지긋지긋하게 긴 하루를 보낸 것 같은 시간의 길이가 들쑥날쑥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오늘 어떠셨나요? 부디 어제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오늘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원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